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한편 여야는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놓고 이번 주 재격돌에 들어갑니다. 정치권 소식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공수처에 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 결론 이후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같은 내용의 촉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기존의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에서 좀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특별히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헌재에서 먼저 심판을 받은 이후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자 일관된 입장이었었고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 이후에 형사재판 넘어갔었던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례에 따르자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다만 대통령실 입장을 좀 더 추정을 해본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경호처와 공수처가 지금 유혈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혈 사태가 좀 우려되는 면도 있을 거고요. 또 주말이 넘어가고 또 평일로 갈수록 지지자들이 관저에 모이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진 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변론을 위해서 출석하는 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헌재에 나가는 게 이번 첫 번째 변론기일에는 못 나간다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이동안 과정 중에서 체포 집행을 할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아마 헌재에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는 그런 변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재판은 뒤로 늦추는 게 맞다. 헌재 판단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입장인 걸 그대로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요청한 내용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동안에 나온 입장 중에서 가장 솔직한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무슨 생떼, 억지 이런 것들 계속 부려오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도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대지 않고 그냥 헌재 결정 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대통령이 조사받게 해달라 이렇게 그냥 가장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유를 댔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입장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구속 상태에서 출석 못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체포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법원이 또 발부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사법 절차에 따라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관저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간다고 하면 대통령의 준하는 경호를 받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만들어 왔다. 그게 결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헌재 탄핵 심판까지 가고 그 가운데 정치 선동을 통해서 판을 뒤집겠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온 입장 중에서는 가장 좀 솔직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공수처는 영장은 지금 유효하다라는 입장이니까 지금 뭐 주말 내내 계속해서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는 상황인데 일단은 영장 집행을 그래서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라든지 뭐 조사 출석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에 집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공수처가 이번 주에 체포영장 집행에 이제 사활을 걸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 나가기 전에요 수갑을 찬 모습 그리고 양쪽에 팔짱을 끼고 체포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카메라로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는데요. 이런 지지도의 여세를 꺾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첫 번째 의심이 들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탄핵 심판이 다음 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화요일부터 있을 예정이죠. 네. 그렇다면 직접 변론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직접 변론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48시간 동안 구금하고 그 후에 구속영장 바로 쳐가지고요. 헌재에 나가서 직접 변론을 못하게 하는 모습. 왜냐하면 직접 변론하게 되면 이미 예고한 것처럼 왜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유에 대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밝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중앙선관위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개가 나올 수 있는데 사유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유가 공개된 것을 막기 위한 공수처의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4일은 불출석하기로 또 대통령께서 그렇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지금 예. 영장의 기한이 지금 2, 3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 3주라는 네. 것은 아마 설 직전까지도 아마 유효하다는 얘기인데 설 직전까지도 어쨌든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직접 변론하는 기회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만약에 강제로 집행한다 그러면요. 경호처에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생긴다면 이건 오동훈 공수처장의 전적인 책임이 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재 나가기 전에 체포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고 또 탄핵 심판에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꾸 유혈 사태를 언급하시는데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호처 직원이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몸으로 맞거나 아니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경호처 직원들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막을 수 없는 걸 막겠다고 그렇게 저항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곧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상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뭔가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일종의 겁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도 제가 가장 솔직한 입장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그걸 옹호하거나 두둔하고 있는 국민의 의원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유로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정치 선동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법적인 절차를 자꾸 이제 시비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심리에 변론에 나가지 않는 게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왜 될 수 없느냐 하면 이미 윤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됐는지 국민들한테 본인 스스로가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국정원을 동원해도 안 되고 감사원을 동원해도 안 되고 검찰 동원해도 안 돼서 가서 직접 군인이 가서 확인하라. 서버 뜯어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공개할 게 있어요? 그것 말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그것 말고 더 다른 이유를 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시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나가가지고 뭔가를 얘기할 것도 사실 마땅치는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14일 날 첫 변론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 지원 전략을 왜 모르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은 전략을 썼거든요. 그래서 2월 초까지 변론 기일을 다 지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일 날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기본 방침이 서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확실하게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냥 원래 탄핵 심리 절차를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김석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세 차례 출석에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방침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리고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대통령 측은 꼼수 소환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움직임은 어떻게 좀 보세요?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지휘관들을 빼서 이제 대통령 경호처의 이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지요. 하지만 오히려 경호처가 이렇게 더 자기들 똘똘 뭉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공수처가 합법적인 영장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경호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호를 한다고 했으므로 영장 발부가 정상적이고 또 체포영장 집행도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하지만 발부 자체가 과연 공수처가 영장 발부할 신청 자격이 있는지 왜냐하면
직권 남용을 가지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내란죄 엮어서 끌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죄형 법정주의가 왜 있고 관할이 왜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그게 기각이 되니까 서부부지에 갔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요, 이거 영장 자체가 불법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 안에서 어느 법은 제외한다라고 했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체포영장에 대해서 판사에게 입법까지 주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입법국 가진 그런 영장에 대해서 과연 경호처가 받아들이느냐, 스스로 경호처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은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더군다나 북한 김정은이 보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스스로 밝혔다시피 경찰과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소통했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내통인 건지 아니면 어떤 수사 지휘인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체포영장 나오는 걸 또 알고 있었습니다. SNS 올리고 나서 2시간 뒤에 실제 체포영장 발부됐거든요. 그러면 서부지법과도 내통을 한 건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럼 혼자 다 결정한 건지 아니면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는지, 이재명 대표는 언제부터 했고 언제부터 이런 참여를 했는지까지도 아마 민주당이 먼저 이 입장에 대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다 일일이 반박하기도 좀 그런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부지법하고 내통했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이게 일종의 유튜버를 통해서 자꾸 가짜뉴스화 되고 그러면서 일종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이런 지지자들이 좀 더 격앙되게 만드는 이런 전략들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예. 경호처는요, 법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했잖아요. 판사가 발부한,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이라고 사실상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거든요. 그럼 그 이상 뭘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대법원장하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하고 민주당이 내통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지지자들 사이에서 온갖 음모론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6월 사태도 언급을 하셨지만 6월 사태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그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경호처가 막고 있다고 해서 솔직하게 순진한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하는데 경호처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참 명분이 이상하겠다. 그래서 좀 막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그래도 합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중에 생각하고 제가 순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행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박종준 경호처장이든 아니면 경호처 차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든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김성원 경호처 차장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경호처 직원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경호처 직원은 오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 이거는 경호처 간부들이 몇몇이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지휘를 해가면서 물리적 충돌을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호처 간부 지휘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내부 동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에요. 만약에 이거 자칫해가지고 막다가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만약에 체포가 되거나 기소가 되면 그럼 공무원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도 좀 어떤 움직임이 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내부에선 동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경호처의 대응에는 변화가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세상 어느 조직에서나 소수 의견은 다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그래서 한석이 있는 정당도 있고 세석이 있는 정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요,
불법 영장 집행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위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처장은 제가 잘 압니다. 경호처장 같이 대학원도 다니고 예. 그런 개인적 인연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국가관이 강하고요. 법치주의가 몸에 배어 있는 아주 강직한 경호 요원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현재 경찰에서 마약 수사반 그리고 뭐 금융범죄 수사단 그리고 반부패 수사단 이런 경찰 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1,000명이나 되는 인력을 데리고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찰 인력들 마약 수사반 같은 사람 여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이거 전부 나중에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적인 영장 집행도 모자라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하는 것까지도 그 수수방관하게 된다면 경호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경호처의 역량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가 스스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경호 수준이라든가 무기 태세라든가 전략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체크하고 있을 건데 예.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만든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시판 글은 일단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 또 영장 집행 장치가 좀 불법적이기 때문에 순응하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건 말이 되는데 글쎄요. 김종은 위원장이 보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우리 국민들이 뉴스 속보 보듯이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박종준 경호처장하고 이진학 경호본부장은 이미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막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호처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경호처 간부가 글 올린 걸 내리는 과정이 저는 오히려 주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김성훈 차장이 그 글을 올라온 거 보고 지금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글을 A4용지 3장짜리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리려고 그 부서장인 부장급인 것 같은데요. 부서장한테 그걸 내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버 담당하는 직원한테 그냥 내려버리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경호처 간부 한 명의 생각이 아니라 부당한 법 집행을 오히려 경호처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지금 조장하고 있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부장급 정도가 저도 경호처 경험이 있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호처 직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의 가장 끝이랍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급 정도가 되면은 거의 바늘구멍 통과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경호처 직원이 가장 마지막에 퇴직 전에 갈 수 있는 자리가 부장이거든요. 부서장이거든요. 그 부서장에 있는 사람조차 지금 경호처 차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 간부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하고 왜 연결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경찰도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서로 물리적인 충돌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호처 지휘관 말고 일반 직원들의 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 아까 1,000명을 동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지난번에 한 150명 정도 들어갔다가 결국 물리력이 밀려났잖아요. 가서 진짜 일반적인 조폭이나 그냥 마약사범 체포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물리력이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물리적 충돌을 막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씩 끌어내든 예. 아니면 그 대우를 돌파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어거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에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 불상사가 우려된다라는 입장인데 피청구인의 이 불출석 결정이 탄핵 심판 진행에 영향을 좀 어떻게 미칠 거라고 좀 보세요?
이때까지 탄핵 심판했던 선례를 보면요. 총 7번, 11번, 17번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7번, 17번의 탄핵 심판 변론이 있었는데 예. 모두 다 단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예고를 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직접 변론을 하겠다. 다만 이제 내일 모레죠. 화요일에는 14일에는 첫 변론기를 안 나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체포영장이 이동하는 도중에 헌재 출석을 들어가는 출석하는 도중이라든가 또는 직접 하고 변론하고 나오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차량 이동하는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데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이미 헌재에서 5번의 이제 변론 기일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유효기간 끝나는 그 이후에는 변론기일에 참석을 직접 해서 변론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4번째 변론 기일이거나 그게 설날 예. 직전입니다. 아니면은 설날 이후인 5번째 변론 기일쯤에는 직접 참여해가지고 왜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좀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신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갈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둘러대는 이유를 계속 둘러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니까 응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경호처를 앞세워서 일종의 사병처럼 앞세우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유를 댑니다. 구속영장을 차라리 청구를 해라. 그래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사전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과정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어떡하느냐? 그럼 못 나온다. 그럼 사전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이미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호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 체포당하지 않을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구치소로 안 가고 관저로 가 있을게. 그러니까 경호 문제 그거 해결해 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도 내가 지금 나가겠다. 이미 변호인 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나가서 당당하게 이유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이미 첫 심리 때 저 변론 기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또 경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시비를 삼다가 나중에 가서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리에는 정당하게 응하겠다고 얘기하더니 다시 또 체포영장을 핑계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뭐 태도를 바꿔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결국 윤 대통령 체포나 구속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냥 차라리 구치소 가서 거기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동안에 만약에 경호 문제가 겁나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이동 못했다 그러면은 현재 대통령일 때 윤 대통령을 어떻게 이동하고 다녔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경호 못하거나 그렇게 교통통제 못하는 나라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도 나갈 수 있다. 본인의 다 의지에 달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탄핵 심판 저는 잠깐만 예. 이재명 대표가 대표 측에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좀 자기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미 현재 5개 재판 받고 있는데요. 본인 수사 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미고 나서도 사인을 안 하면서 또 지연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단식하면서 또 재판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선고운동 재판 안 나가고 이번에 선거법 1심 유죄 나온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항소심 사건 기록 안 받으면서 또 연기를 했고 변호사 선임도 안 하면서 또 연기하면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 개인 변호인 선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미 또 재판을 쭉 지연하면서 선거법도 2달 정도 재판을 지금 지연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회피하려는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되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재판 지연이라 비판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짧게 왜 말씀. 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 일주일에 4번씩 재판 받으러 갔잖아요. 그거 안 나간 겁니까? 재판 받으러 갔잖아요. 나간 적이 그리고 한 번 있었지만 그 그리고 이후에 안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조사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안 받은 거 아니고요.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재판이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른바 선거법 재판에서 633 원칙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633 원칙이 지켜졌던 게 한 20%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일종의 처벌 규정이 없어서 훈시 규정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 무조건 원칙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 물론 가급적 맞춰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다른 선거법 재판이든 아니면 국회의원과 관련된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빨리 재판에 방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좀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마치 다 응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단 당분간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국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놓고 이번 주에도 또 재격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발의할 특검법안을 두고 막판 조율 작업에 나서고 있고 야당에서는 일단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를 하는 것처럼 좀 쟁점을 해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수사 대상에 외환죄가 추가된 점을 또 문제를 삼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저는 이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게 굉장히 황당합니다. 외환죄 내용을 보면요, 대북 확성기 사용했다든가 또는 대북으로 전단지 보냈다는 것, 이게 지금 외환죄의 주요 사유에 들어가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800만 불을 대북 송금했습니다. 그 혐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800만 불 어디에 쓰였겠습니까? 북한 군인들 밥값에 들어갔거나 또는 이번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그 동해로 미사일 발사했지요.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외환죄 해당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요, 김대중 DJ 시절에요. 북한의 평화자동차라는 자동차 공장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40mm 방사포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방사포 성능이 어디냐면요. 휴전선에 쏘면 수원까지 날아갑니다. 사실상 서울 포함해 수도권 전역에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생산에 쓰였거든요. 이것도 외환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억지로 외환 혐의를 집어넣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특검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당시 계엄 상황을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해서 조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환죄를 넣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반박하게 만드시는데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내란 상황으로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의 어떤 우리나라를 위해를 갈 만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근거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개성공단 운영해 두니까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로 전용이 됐다 이런 주장들을 보수 쪽에서 계속 해왔고 일정하게 저도 그런 선동이 먹힌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증거가 있었나요? 증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대북 쌀 지원하면은 북한 군인들 다 먹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꾸 보수층을 자극하시는 말씀하시는 거, 뭐 물론 취지는 제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적절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결국 법치에 따라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상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왜 이런 황당하고 망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다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란 특검이든 아니면 계엄 특검이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사고를 했길래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을까? 대한민국이 전시사변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한 것만 봐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깜짝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군인 5만 7천 발의 실탄을 준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선관위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들 30명까지 체포하려고 뭐 체포할 수 있는 타입 준비한 것부터 시작해서 야구방망이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왜 내란 상황이 발생했는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외환죄 관련되는 혐의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민주당이 만들어낸 혐의가 아니라 군 관계자를 통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거기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서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기관들마다 혼선이 빚어진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정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란 특검이에요. 특검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내란죄 혐의는 굳이 민주당이 고집할 필요 없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외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수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장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던 게 특검 추천권이잖아요. 그 대법원장한테 줬잖아요. 김서구
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예. 경우에도 이건 위헌성 상당히 해소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는 여러 가지 트집 잡으면서 이게 불똥이 혹시 우리한테 튈까 봐 겁이 난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막으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안 막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무엇보다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해가지고 갖고 오라고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헌성이 없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 자의적으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에 최대한 민주당도 국민의힘하고 협상해서 특검 법안을 성안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고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본회의를 이르면 화요일, 오는 화요일에 늦어도 목요일 날 이제 열어서 의결한다는 입장인데 그 전에 협상이 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도 법안 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수정안 낼 게 별로 없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특검 추천권도 대법원장한테 갔죠. 그리고 수사 기간도 줄였죠. 그리고 수사 범위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만약에 외환죄 빼자고 하면 민주당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 비토권도 민주당이 다 뺐잖아요. 그럼 뭘 더 빼라는 얘기죠? 뭘 어떤 걸 집어넣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도 수정안 내겠다고 하니까 네.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수정안 빨리 만들어서 민주당하고 협상하시라 하고 내란 특검 필요하다는 거 양쪽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주 중에는 뭐 본회의는 여야 합의하면 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한 16일 정도 전에는 특검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때 통과되더라도 한 1-2주일, 한 2주 이상은 걸리잖아요. 특검이 임명되고 하는 과정, 구성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빨리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도 민주당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특검 추천을 어디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포함해서죠. 포함해서 그렇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진위가 무엇이냐, 특검법에 대해 진위가 무엇이냐, 특히 외환죄의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거는 어떤 특검에 대한 어떤 실체를 밝히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정쟁으로 만들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이재명 대선을 위한 특별법이다.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유해 안보리 결의안이 보면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위반할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더 가중돼가지고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처벌 아니고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서 오히려 외환죄를 아주 뭐 사소한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라든가 대북 전단지 보낸 거 이런 가지고 외환죄 엮어서 하는 것은 참 해외에서 보면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론조사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절대 안 찍을 후보에 보면 1위입니다. 그런 1위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민주당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됩니다. 그럼 특검법 협상이 이번 주는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협상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시간 끌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뭐 제가 한 20초만 썼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3자 특검이잖아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임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민주당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임명한 특검이 판단을 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민주당하고 특검이 내통했다는 소리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객관적이고 독립성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럼 그 다음에는 특검이 수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치 수사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란 혐의를 엮으려고 외환죄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요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놀랄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